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회 문제 중에서 이제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고요. 토크 나오는 문제 중요하죠. 굉장히 시기 심플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제 계산 문제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 기사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꼭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크를 구하는 식이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냥 이거 하나로 거의 다 통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게 이제 변형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90%는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0.975의 전동기 속도의 출력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를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크 구하는 거. 전동기의 출력이 50kW고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하면,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요걸 이제 대입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요거가 단위가 와트, 얘는 킬로인데 그냥 와트예요. 킬로와트가 아니고 요건 단위가 rpm.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쭉. 그래서 0.975에다가 975에다가 곱하기 얘가 50kW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RPM이 얼마냐면 1800rpm.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 요거는 27 이렇게 나옵니다. 27. 여기다 나중에 이제 9.8을 곱하면 뉴턴메타로도 바뀌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나오면. 근데 요건 이제 그냥 킬로그램이니까 요거 빼고 그냥 써드려봤어요. 요거는 22번.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선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거죠. 보통 우리가 전압을 아까 이제 권수비를 했었는데 그 권수비를 좀 식을 정리하면 이제 A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압기 2차 측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탭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 요 권수비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이 권수비를 이제 뭐 다운시키면 그럼 이제 전압이 2차 측 전압이 이제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고요. 23번. 정류전압이 얼마일까? 요거는 약간 조금 특이한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항부하가 있고 유도부하가 있는데 요거를 기능사에서 이렇게 내는 건 좀 쉽지는 않아서 일단 단상 전파 종류, 단상 전파라는 게 있고 반파라는 게 있는데, 일단 단상 전파를 계산을 할 때는 0.9를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파를 구한다 하면 이거 반이니까는 0.45를 항상 머리에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상 전파니까는 0.9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위상차가 60도만큼이 더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알파만큼, 코사인 알파만큼만 더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0.9에다가 전압이 얼마냐면 100V고 거기에 이제 유도부하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60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상 전파는 0.9, 단상 반파는 0.45. 혹시 위상차가 나오면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까지만 일단은 기억을 조금 해두세요. 1 코사인 알파에 대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요거를 뭐 저항부하, 유도성부하 해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반복해서 나온다면은 뭐 그때는 뭐 설명을 다시 이제 뭐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요거 하나니까 단상 전파이면서 유도성 부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알파가 안 나오면 그 0.9나 0.45만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24번.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전압 변동률도 뭐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는 문제니까는.
전격 전압에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압은 200이라고 했고 무부하 전압은 22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200 집어넣고, 그렇죠? 200 집어넣고 여기는 220 집어넣고 퍼센트 물어봤으면 곱하기 100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는 또 계산을 하면은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25번. 한극당 주 자속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자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변압기일 경우가 이제 많긴 한데, 요거는 직육입니다. 직육에서의 자속이 나오는 식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유도기 전력 구하는 A분의 피자 파이.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파이에다가 60의 N. 요게 이제 파이가 있죠. 요게 요 파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구하십시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문제에서 유기기 전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기전력이 120 이라고 했고, 요거는 극수예요. 극수가 몇 극이냐면 6극. N은 병렬 배로수인데 중권일 경우는 극수랑 똑같고 파권일 경우에는 2. 요거는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총 도체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400. 요 Z가 총 도체수예요. 400. 회전수는 600 RPM. 해서 구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들어갔고, 그럼 파이만 구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다 쭉 넘기면. 그렇죠?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따라서 파이는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니까는 120은 일단 원래 있었고, 이게 나머지 다 뒤집어서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모에 있던 거는 분자로 넘어가야 되니까 2, 460.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은 6하고, 아니다, 400은 아니네. 400은 아니네요. 그렇죠? 2하고 60만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분자에 있는 거는 6 곱하기 400 곱하기 600.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0.01. 답은 4번. 그렇죠? 이 식은 기억을 좀 해두세요. A분의 피자 파이 60분의 N. 그렇죠? 26번.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는 몰드 변압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몰드 변압기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전반에서는 이제 몰드 변압기를 이제 많이 쓰죠. 유입 변압기나 이런 건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몰드 변압기를 많이 씁니다. 27번.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옳은 건 스트로보스코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을 깜빡이는 거예요. 불을 깜빡이는 장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풍기가 있어요.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을 깜빡 켰어요. 그럼 이제 이 모양이 보이겠죠? 깜깜한데 불을 이 상태에서 한번 딱 켜면은 요것만 딱 보이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았어요. 한 바퀴. 그동안 불을 안 켰어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원래 위치로 왔어요. 쭉 돌아서 다시 또 원래 위치로 왔을 때 불을 깜빡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이 이곳이나 이곳이나 이곳에 찍히는 게 아니라 거긴 불이 꺼져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만 불을 번쩍 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조정을 하면 이 점이 계속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점이 계속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 때에 불을 한번 딱 켰는데 그 자리, 또 한 바퀴 돌았을 때 불을 딱 켰는데 또 그 자리. 그러면 그 속도가 불이 깜빡깜빡 켜지는 그 속도가 얘가 1회전하는 속도랑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트로보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뭐 굳이 그거 설명했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규칙적으로 이제 빛을 깜빡이게 해서 이제 회전수나 회전 속도를 이제 측정하는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을 스트로보스코프법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수화기법도 있고 회전기법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있어요. 28번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하고 이제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죠. 뭐 이런 건데 보통 이제 그 자기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는데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전기를 기동하기 전에 잔류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계좌에 자기가 어느 일정 정도 남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류작이라는 게 있으면 아까 이제 이 식에서도 됐지만 이 그 직류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류자기가 자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회전을 시켰을 때에 전압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잔류자기에 의해서 잔류 전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잔류자기에 의해서 잔류전압이 생기면 전압이 올라갔으니까는 전류도 또 올라가겠죠.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다가 철심의 자기포화가 이르기까지 자속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으면 전압도 증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점들을 쭉 연결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기포화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요거는 계좌와 이제 무부하 전압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고 29번 보통 이제 델타 Y로 연결했을 경우의 위성차는 30도. 30번 자기동법으로 기동할 때의 계좌 회로 동기전동기예요. 동기전동기에서 동기기는 기동 토크를 얻기가 조금 어렵죠. 항상 동기 속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이 없어요. 멈춰 있거나 아니면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기동 토크를 좀 얻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동법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동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때의 계좌 회로는 계좌 회로를 그냥 이제 둔 상태에서 기동을 시키면 그 계좌 권선의 고전압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단락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류가 최소한도로 흐르는 상태에서 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자기동법을 기동할 때 계좌 회로는 단락시킨다. 안 그러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1번 직류기의 3대 요소 중에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전기자죠.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직류기에서 여기 계좌고 계좌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고 얘는 이제 전기자라고 부르는 거죠. 전기자는 계좌에서 발생한 자속을 끊고 기전력을 이제 유기하는 부분이 전기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류자라는 게 있죠. 정류자는 이렇게 해서 회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교류에 대한 것을 이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직류기면은 걔를 직류로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류기의 3요소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전기자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2번 유도전동기의 권선에 유기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유도기는 슬립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슬립을 모르면 유도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2차 회전 시 주파수는 정지 시 주파수의 슬립을 곱하면 2차 회전 시의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슬립은 문제에서 5%라고 했으니까는 0.05 퍼센트지만 계산할 때에는 퍼센트를 빼고 나누기 100을 해가지고 계산을 실제 값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파수는 60Hz. 그러면 5, 6이 30이니까 회전 시 2차는 3Hz의 주파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슬립에 대한 공식이 한 6개인가 있는데 꼭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33번 전압 변동률 뭐 또 나왔네요. 이제 앞에서 있었으니까는 그냥 식만 쓰면은 무부하가 253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전격은 220 그렇죠? 곱하기 200 하면은 전압 변동률이 나오는 거니까 15%. 답은 2번이고요. 34번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효율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효율을 이제 계산할 때에는 전동기의 경우하고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의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발전기는 얼마만큼의 출력을 발생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력 밑에 원래 입력이긴 한데 입력을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발전기의 규약 효율.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고 뭐 출력하고 손실은 아마 주어졌을 테니까는 출력이 얼마냐면은 60 메가볼트 암페어죠. 여기에 손실은 피상 값이 없어요. 손실은 이미 사용이 되어진 실제로 사용된 값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와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출력도 와트를 대입을 해야 돼요. 단위가 다르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가 60메가니까는 10의 6승이죠. 근데 요거는 VA니까는 와트로 바꾸려면 역률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률이 얼마냐면 0.8 게 되는 거죠. 밑에 요 출력 똑같은 놈이니까는 60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곱하기 0.8 이렇게 되는 거고 손실이 얼마라고 했냐면 손실이 1600kW다 라고 했으니까는 1600kW니까는 10의 3승 그렇죠? 요거 다 단위 때문에 그래요. 요거 메가 요거는 메가고 요것도 요거는 킬로에 대한 안 그러면 요거 빼고 위에다 뭐 10의 3승을 하셔도 되는데 더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는 곱하기 100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97% 답은 3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죠. 규약 효율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볼 때는 얘죠. 만약 전동기의 경우에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해가지고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도 구할 수 있는데 보통은 다 시험 문제에서는 발전기나 변압기에 대한 규약 효율을 물어보니까 적어도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35번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에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분권 전동기, 그러니까 직류기에서의 속도는 RPS. 이게 직류기에 대한 이제 속도의 기본 식이고 아까 처음에 여기 이쪽에서 그렸던 유기기 전력의 식에서 이제 유도돼서 나오는 이제 식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직권기에서는 속도가 식이 요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의 회전 속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자속인데 요거는 계좌 전류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계좌 저항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죠. 얘가 증가갔어. 그럼 얘는 줄겠죠? 얘도 줄겠죠? 그럼 반비례니까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36번 Y델타 기동 시의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Y델타 기동이라는 게 있는데
Y 델타 기동이라는 게 있죠. 농용 유도 전동기,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에 처음에 전전압으로 기동했을 경우 15kW 뭐 이 정도 되는 전동기를 직입 기동했을 경우에는 기계에 큰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전압을 조금 떨어뜨려서 기동을 시키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델타에서 이제 Y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이제 운전을 하는 게 이제 Y 델타 기동인데, 요건 이제 이게 전전압이에요. 델타로 바꾸면 전전압 운전이 되는 거고, 전압을 이제 Y 결선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전압을 떨어뜨리는 건데 얼마만큼의 전압이 떨어지냐면 루트 3분의 1배만큼 전압이 떨어져요. 근데 유도기에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자승에 비례하는 토크, 이게 그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서 이게 이제 기동 시에는 전류 값이 얼마만큼이 되냐면 3분의 1배만큼 기동 전류하고 토크가 기동 전류하고 토크가 3분의 1배만큼 줄죠. 기동. 그래서 3분의 1배만큼 기동 전류를 줄여서 운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Y 델타 운전이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 기동 전류가 150이었다. Y 델타로 기동 시에는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만큼 줄어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번. 유동적 원선도를 그리면서 정수로 갈 때 몇 가지 시험이 필요한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통 어떤 시험을 한다. 그 시험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적어도 단락시험, 개방시험, 저항 측정. 요거 3개 정도는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단락, 개방, 저항 측정.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3번입니다. 거기서 4번의 구속시험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단락시험이에요. 무부하 시험이 개방시험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요. 38번. 보통 이제 변압기, 발전기 이런 이제 내부 고장에 사용하는 계전기는 비율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변압기에는 특별히 부울제 계전기도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9번.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왜 반만 씹어 자승하죠? 그렇죠? 콘덴서에. 근데 여기서 확 씹으니까 Q는 CV니까 요거는 2분의 1의 QV라고도 뭐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고. 마지막 40번. 전기자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한 거죠. 와류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주위로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와류손,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와류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와류손은 성층하면은 와류손을 줄일 수가 있고, 히스테리시스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소광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압기 철심, 이런 거 기기에 대한 철심을 사용할 때에는 규소광판을 성층해서, 성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얇은 판을 여러 개를 덧대서, 그렇죠? 얇은 판을 여러 개를 덧대서 만드는 걸 이제 우리가 성층 쌓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0년 이외 문제까지 이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